여러분, 저 최불암입니다. 날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환한 햇살 아래서도 유독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연기자로 살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고 또 수많은 어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문 들어설 때 마당에 심긴 나무 한 그루만 봐도 이 집 식구들 마음고생 좀 하겠구나 싶은 게 보입니다. 이건 무슨 용한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나이 먹으며 얻은 서글픈 지혜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넘으면요, 세상 모든 게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밖에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전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그 나무, 혹시 그놈이 당신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옛말에 집안에 영험한 기운이 서려야 사람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라는 게 참 묘해요. 생명력이 넘칠 때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만 자리를 잘못 잡거나 기운이 삐뚤어진 나무는 주인보다 더 세게 집안 공기를 잡아먹습니다. 특히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하늘을 다 가리는 큰 나무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게 멋인 줄 알죠. 우리 집엔 기품 있는 고목이 있다고 자랑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늘이 너무 깊어지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음기인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아주 커다란 버드나무를 키우던 집이었죠. 버드나무 참 운치 있지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자태가 얼마나 고와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집안 마당에는 버드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버드나무는 그 모양새가 마치 여인의 풀어헤친 머리칼 같고 그 가지가 아래로 축 처지는 게 꼭 눈물을 흘리는 형상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집 주인도 처음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최 선생, 이 나무가 주는 정취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시오 하더군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다시 가보니 그 넓던 마당엔 온통 이끼만 끼고 집안 식구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자식들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결국 그 집 주인은 병석에 눕고 나서야 제 손으로 그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날 그 어두웠던 거실로 수십 년 만에 햇살이 쏟아지는데 그제야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자심내, 내가 이 나무 그늘에 내 인생을 다 가두고 살았어. 여러분, 나무가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야 그저 자랄 뿐이지요. 하지만 사람과 나무 사이에도 궁합이 있고 예의가 있는 법입니다. 집주인의 기운보다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그때부터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나무가 주인 노릇하는 터가 돼버립니다. 특히 가시가 돋친 나무들 혹은 잎이 너무 무성해서 집안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들, 그것들이 당신의 재물운을,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 가족의 웃음소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최 선생, 그건 미신 아니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건 미신이 아니라 도리의 문제입니다. 내 몸을 씻고 닦듯이 내 마음을 가꾸듯이 우리가 머무는 이 터전을 맑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50에 갖춰야 할 품격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당에 혹은 당신의 마음속에 너무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가지를 치거나 아예 뿌리째 뽑아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보후를 부르는 첫걸음이니까요. 자, 이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어떤 나무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나무들을 단호하게 쳐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빛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당에서 어떤 놈들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나무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뿜어내는 성질이 우리 인간의 삶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자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제가 꼽는 것은 바로 가시가 돋친 나무들입니다. 허허, 장미나 선인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꽃은 참 예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집안 마당에 가시가 돋친 식물이 너무 많으면 사람의 성품이 날카로워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형살진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뾰족한 기운이 집안의 화목을 찌르는 격입니다. 제가 연기 인생 60년을 하며 수많은 가정을 보았지만 마당에 가시 돋친 식물을 무성하게 키우는 집자치고 부부간에 큰소리 안 나는 집을 못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넉넉하고 둥그러지려 노력해야 하는데 매일 창밖으로 날카로운 가시를 마주하니 나도 모르게 가시 돋친 말이 나가는 법이지요. 특히 대문 앞에 버티고 있는 가시나무는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끝에 찔려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보다 큰 나무입니다. 간혹 보면은 지붕 위까지 훌쩍 자란 나무를 보며 우리 집 기운이 좋아서 나무가 잘 자란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무가 지붕을 누른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압사갓살의 기운을 뜻합니다. 집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지붕을 덮어버리면 사람이 나무의 기운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게 됩니다. 해가 들어야 할 자리를 나무가 다 차지하니 집안은 습해지고 그 습기는 곧 사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음임의 기운이 강한 나무들, 예를 들어 수양버들이나 측백나무 같은 것들도 마당 안쪽에는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측백나무는 예부터 묘지 주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죽은 자의 곁을 지키는 나무를 산자의 안식처인 마당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지요. 이런 나무들은 생기를 흡수하고 정적인 기운만 내뿜기 때문에 집안에 활기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집에 이런 정적인 기운이 가득하면 집안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아이고, 이게 내가 젊을 때부터 키운 건데 어떻게 버려 하며 말라비 들어진 가지를 붙잡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냉정해야 합니다. 생명이 다한 나무는 더 이상 생기가 아니라 사기스치를 내뿜습니다. 썩은 뿌리와 마른 가지는 집안의 재물운을 마르게 하는 주범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꾸 새나간다면 마당 구석에 방치된 죽은 나무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은 그 집의 얼굴이자 폐와 같습니다. 폐에 먼지가 쌓이면 숨을 쉬지 못하듯 잘못된 나무들이 마당을 장악하면 집안의 운기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베나 아까워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나무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질서를 잡는 일입니다. 나이 50, 이제는 내 삶의 영토를 정갈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를 걷어내고 나를 억누르는 거대한 그늘을 치워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마당에, 당신의 거실에,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나무를 베어내라 치워라 하니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속에 담긴 진짜 속사정을 좀 나누고 싶군요. 사실 마당에 잘못 자리 잡은 나무를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네 인생의 꼬인 매듭을 들여다보는 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뿌리 깊은 원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나무가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그 뿌리가 집의 기초를 파고듭니다. 담장을 허물고 바닥 타일을 들어 올리고 심지어는 하수관을 막아버리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나무인데 땅속에서는 집의 뼈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50살, 60살이 되도록 마음속에 정리하지 못한 해묵은 원망이나 고집을 키우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연기자로 평생을 살며 수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가장 연기하기 힘든 배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노인입니다.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나 햇빛을 가로막는 나무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욕심과 집착이라는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버리면은 정작 내 영혼이 숨 쉴 틈이 없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지나간 명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집 마당을 망치는 음기 가득한 고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만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텅 빈 마당이 허전해 보여서 자꾸 나무를 심고 꽃을 들여놓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명당은 비어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이 지나갈 길을 터주고 햇살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나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마당 가득 나무를 심어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이라는 이름의 나무입니다. 옆집은 저렇게 멋진 소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도 질 수 없지 하며 내 집 터에 맞지도 않는 거대한 나무를 억지로 끌어다 심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그릇보다 큰 나무는 결국 나를 잡아먹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습니다.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 선생, 사람 사는 집 마당은 주인의 마음 크기만큼만 채우는 게야. 마음보다 마당이 복잡하면 몸이 아픈 법이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죽은 가지가 널려있는 집은 주인의 마음도 그만큼 지쳐있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기 싫어합니까? 배우자와의 대화가 단절되었나요? 그렇다면 집안 인테리어를 바꿀 게 아니라 먼저 마당에 나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무 그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무성해서 옆집까지 침범한 가지는 없는지, 뿌리가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마당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낀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한번 나답게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자, 이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의 마당에 바람이 통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마음을 좀 정하셨습니까? 그래, 최 선생 말이 맞다. 저 나무 이제는 보내줘야겠다 싶으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나무 한 그루 베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정든 세월도 있고, 또 혹시라도 나무를 건드렸다가 동티라도 날까봐 겁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나무의 원망이 아니라 내 삶이 정체되어 썩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단호한 선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시돋친 나무, 지붕을 누르는 큰 나무,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들, 이것들을 정리할 때는 미련을 두지 마세요. 특히나 나이 50이 넘어서는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말은 금물입니다. 그 아까운 마음이 내 운명의 발목을 잡습니다. 큰 나무를 베어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람도 수술 받을 때 유능한 의사를 찾듯 나무를 정리하는 것도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 나무를 베어내기로 했다면 그 나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우리 집 마당을 지켜주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너도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나도 내 길을 가련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나면 묘하게도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같이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내 공간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나무를 치우고 나면은 텅 빈 마당이 보일 겁니다. 이때 성급하게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은 그냥 비워두십시오. 햇볕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새로운 나무를 심고 싶다면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길상지션의 나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추나무는 자손의 번창을 뜻하고 석류나무는 집안의 화목과 재물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종류보다 크기와 위치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너무 크지 않은 것,
그리고 집안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관목들이 좋습니다. 집안에 볕이 잘 들게 하고 바람이 막힘없이 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풍수이고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또한 나무를 정리하면서 우리 삶의 인간관계도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 내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늘 같은 존재들, 그런 인연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느라 정작 내 마음의 정원이 황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당의 나무를 정리하듯 내 마음의 장부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독이 되는 말만 내뱉는 사람, 내 에너지를 뺏어가기만 하는 관계는 이제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 50은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질 듯이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손바닥 위에 남은 것들을 소중히 다듬어야 할 때이지요. 마당에 핀 작은 들꽃 하나가 거대한 고목보다 더 큰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당은 곧 새로운 복이 담길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늘의 복도 땅의 기도 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마당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한 그림자를 걷어낼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군요. 여기까지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당의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 마음의 그늘까지 훑어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여러분, 마당을 정리하고 나면은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거대한 나무가 바람을 다 막아서 들리지 않던 작은 새들의 지저김, 담장 너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내 목소리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가려져 살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행복한지조차 잊고 살기 일쑤지요. 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정갈한 마당에 앉아 있으면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50 이후의 삶은 잘 가꾸어진 분재와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크게 키우려 애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결한 기품이 서려 있는 나무 말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정원이 아니라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숲을 만드셔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위치에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정성껏 심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입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큰 진리 중 하나는 복분 맑은 곳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고 공기도 갇히면 탁해지듯이 우리네 삶터도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 먹고 정리한 그 공간은 이제 신선한 기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목이 트이고 가족들의 병색이 물러가며 막혔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는 기적은 아주 작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결코 저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노을과도 같은 시간이지요. 그 귀한 시간을 어두운 나무 그늘 밑에서 한숨 쉬며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당에 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따뜻한 차 한잔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성공이자 복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혹은 베란다로 한 걸음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그 금기의 나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용기를 내어 가지를 치고 나무를 정리하는 그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도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당에는 이제 시들지 않는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집안에는 끊이지 않는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 최불암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늘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